나중에 공동사업자로 만약에 안 했을 경우에 이거 내 사업이다 라고 상대방이 주장을 일방적으로 하는 거를 막기 위한 조항일 가능성도 큽니다. 안녕하세요. 네, 법률사무소 여운의 유영규 변호사입니다. 홍기웅 변호사입니다. 김환섭 변호사입니다. 네, 지난 시간 우리가 이제 성공적 헤어짐, 이혼이란 무엇인가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은 사실 저희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반려동물 또는 뭐 기타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고 고민하시는 지점입니다. 바로 이 동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김 변호사님 어떠세요? 저희 같이 동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참 해야 될 얘기가 많고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저는 말을 아끼라고 하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홍 변호사님은요? 저는 좋다고 말하라고 지시받았습니다. 네. 예, 저희는 좋습니다. 저희 행복하고 행복하고. 네. 근데 뭐 사실 그렇잖아요. 결혼해도 안 하고 해도 안 해도 후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동업도 자칫하면 딱 그 꼴이 나기가 십상인데. 소위 말해서 안 하는 이만 못하다. 안 하는 이만 못하다. 말까지 나오죠. 네. 그러니까 잘 돼도 걱정이고 안 돼도 걱정이다. 뭐 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동업을 하실 거면 시작하는 단계에서 꽤 구체적으로 많은 것들을 정리해 놓으셔야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거나 혹여나 분쟁이 생겼을 때도 보다 더 감정 상하지 않고 말끔히 정리할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 감정 조금 배제하고 오늘 홍 변호사님 주로 말씀을 해주실 건데요. 그 동업계약의 일단 법률적 성질부터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이게 동업계약 같은 경우는 민법상 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조합이라고 하게 되면은 뭐 농협협동조합 뭐 이런 거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그 부분이 약간 다르게 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2인 이상의 사람이 공동 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그 뭉친 것이다 라고 이제 쉽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래 조합은 2인 이상이어야 되고 공동 사업이 이제 있어야 된다. 그래야 조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부연 설명해 드리면 그 조합의 그 재산의 관리 방식 아니면 소유의 방식은 조금 어려운 용어로 합유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네. 그 합유의 특징이 뭐죠? 사실은 아무도 잘 못 뺀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이게 법률 동업계약서라든지 이런 걸로 명확하게 나와 있으면서 다시 말해 정산의 방식이라든지 해산의 방식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의를 통해서도 분할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이제 2인이 동업을 하다가 1인이 남았을 때 또 어떻게 정산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오늘은 주로 동업계약을 하실 때 동업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주로 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가장 첫 번째 드는 의구심이 이게 마음 맞아가지고 사업 보통 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조합을 결성하게 되는데 사실 2인 이상이 마음 맞아서 사업하는 마당에 굳이 서면으로 계약서를 남길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남기자라는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꺼려진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보여져요. 동업계약을 하면서 서로 마음 맞아서 뭉쳐놓고는 갑자기 서면을 뭔가 남긴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추후에 있을 어떤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쵸. 하는데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이 사람 간의 관계를 맺고 어떤 공동사업을 영위한다라고 했을 때는 비용을 어떤 소비한다거나 또는 수익을 창출한다거나 어떤 경영을 한다거나 이런 모든 사안이 정말 세세하게 많은데 이것들에 있어서 사람이 살아온 세상이 다르기 때문에 다툼이 안 생길 수는 없거든요, 사실. 그 작은 분쟁이 결국 큰 분쟁으로 하는데 그것을 서로 양보하고 해결해 주는 것이 한계점이 있다, 수위난도가 있다.
그렇다면 결국 어떤 서면으로 우리가 약속해 놓은 것대로라도 마무리를 지을 수 있지 않을까, 더 큰 분쟁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딱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동업계약서가 어떤 법률적 효과를 가질지, 그리고 동업계약서의 구체적 내용은 어때야 타당한 것인지 네.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주로 많은 분들을 제가 이제 상담하고 소송 진행을 하다 보면 조합의 해산과 관련된 게 결국 정산금 소송이 결국 많이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정산의 방식조차도 정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일방이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한 사람은 자본을 출자를 하고, 자본 출자라는 건 돈을 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한 사람은 노무 출자, 즉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법정에서 나중에 될 때는 나도 일했다라고 주장을 상대방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 사람은 자본도 내고 일도 하고, 그럼 이 사람은 그냥 일했으면 누구가 어떤 사람이 더 비중이 크겠어요? 당연히 자본 출자한 사람이겠죠. 하지만 양 당사자가 우리는 수익에서 절반 나누기로 했고, 나중에 이 법인을 그 동업계약을 해산을 할 때도 나중에 똑같이 이렇게 나눠 갖기로 했다라는 거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 그러면 그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업계약서에 이제 명시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첫 번째는 당사자에 관련 부분이에요. 이를테면 저랑 그 유 변호사님이랑 동업계약을 체결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본인 그리고 이분, 그게 딱 확실하게 들어가야 되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누군가가 김 변호사님이 나중에 당사자로 들어왔을 때 어떤 방식으로 처우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같이 규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금상첨화일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명, 그리고 사업의 분야를 특정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확장이 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유튜브 제작만 하자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송출이 OTT 뭐 이렇게 쭉쭉쭉 확장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처음에 당초에 그 계약, 그 사업, 공동사업명, 이것까지 없다고 하게 되면 그 나중에 분쟁할 때 굉장히 양쪽에 다툼이 많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또 이제 정의나 이런 규정에 명시를 하시는 게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출자의 방식, 즉 기여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내용을 꼭 특정을 하셔야 돼요. 이를테면은 어떤 사람은 그 돈을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을 하겠다. 그리고 나도 돈을 지급을 하겠다. 내가 일을 하겠다. 회사를 설립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대표이사라고 어떤 사람은 이사직함을 하겠다. 그다음 인사나 이런 관리는 누가 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나하나 명시가 되어 있다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가서 너 일 안 했네, 너 일 했네. 사실 이게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처음부터 규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사실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그 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효과도 달성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는 사업 경영 방식이에요. 이거를 회사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개인 사업자를 할 것인지, 두 명이면 공동사업자를 낼 수도 있겠지만 한 사람 명의 사업자로 내고 그 나머지는 이제 그 객원으로 들어가고 뭐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될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공동사업자로 만약에 안 했을 경우에 이거 내 사업이다 라고 상대방이 주장을 일방적으로 하는 거를 막기 위한 조항일 가능성도 큽니다. 그리고 이익 분배에 관한 규정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수익이 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실 그것도 더 문제가 되겠죠. 채무를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익이 발생을 했을 때 양자 간의 출자 규모가 다르더라도, 내가 더 많이 일을 하더라도 5대5 혹은 3대7 이런 식으로 딱 그 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고, 이것은 매출 중에서 비용을 뺀 그 순이익을 한도로 한다, 뭐 이런 조항이라도 있으면 이건 너무 소송하기가 편해요. 물론 일방이 포스 관리를 하고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소송에 가게 되면은 다 공개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얼마만큼의 정산이 안 됐을지도 나중에 확인이 가능하니까 애초에 그 계약서에 그런 해당한 내용을 명시를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그 공동사업 종료 사유, 이 사업이 종료되는 사유, 이를테면은 뭐 일방이 뭐 개인 파산이 들어갔을 때 뭐 사업을 종료한다, 아니면 이 사업 자체 만약에 국가 지원 사업이라고 했을 때 그 사업이 마무리되면은 공동사업을 해산하기로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 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청산은 어떻게 하는지까지도
정해놓으면은 사실은 나중에 분쟁이 생기더라도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이건 약간 여담인데, 홍 변호사님이 무엇 같습니다라고 표현하시는 건 절대 자신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게 모든 케이스를 이제 다양한 경우의 수를 맞닥뜨리다 보면 뭔가 확언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다는 걸 저희가 좀 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희의 법률적 견해니까 구체적으로 사업의 형태나 동업자들의 관계에 따라서 동업계약서 작성을 꼭 법률가에게 논의하시고 그 개별 사안에 따라서 최선의 동업계약서를 사전에 만들어 놓으시는 게 김 변호사님 말씀대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가장 주요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동업계약에 관련돼서 사실은 홍 변호사님과 유 변호사님이 준비를 사전에 하신 거라 제가 뭐 첨언을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기업 자문에서 계약 관련된 어떤 자문을 맡으면서 제가 느낀 소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동업계약 작성에 대해서 이 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그 팁을 한마디로 정의를 해드리면, 계약서의 모든 사항, 지금 홍 변호사님이 하나하나 짚어주신 출자, 그러니까 투자부터 청산, 정산까지 모든 내용을 다 망라하되, 무조건 망라하되, 두 번째, 구체적이진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추상적으로라도 모든 것을 망라하는 것, 그것이 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안 정해져 있는 것이 특히나 문제되는 것이지, 추상적으로라도 이것을 꼭 모든 것을 망라해서 정해 놓아야만 나중에 미연에 어떤 그 해석의 문제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너무 많은 사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홍 변호사님도 같습니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 방어하고 뭔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동업계약, 어떻게 하면 동업계약을 잘할 것인가? 답은 사전에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고, 동업계약서의 내용은 이러해야 된다. 꽤 꼼꼼히 잘 살펴봤고요. 저희가 이번까지 해서 이제 법률사무소 여원의 이 변호사들이 다 같이 나오는 건 이제 일단락을 하는데, 언제라도 여러분께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저희 사무실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 언제든지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라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말씀 나눠서 저는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는데요. 네, 이따가 뭐 소주 한잔 하시면서 우리 동업관계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시고, 말씀하십시오. 예. 오늘이 정산 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다 끝으로. 예,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